저는 저 고3 때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피고 있고, 술은 뭐 엄청나게 잘 먹는 정도는 아니지만 좋아합니다. 술꾼이라는 얘기를 듣는 걸 아주 좋아하죠. 그럼 고3 때 담배를 피우시면 모험생 스타일은 아니었던 거네요? 그래도 이제 성적이 좋았으니까. 지금도 기억나는 게 고3 때 그 같은 반 친구들하고 굉장히 친해가지고 애들이 그 9월에 제 생일이었는데 라이터를 하나 선물을 해줬거든요. 그 라이터를 이 옷 지퍼에 이렇게 매달고 다녔는데 교수님들이 그래도 저는 담배 필 거라는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이터를 뻔히 보면서도 왜 이걸 달고 다니냐. 그러니까 친구들이 굉장히 억울해했죠. 자기들. 제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봐도 징계 사유는 안 되기 때문에 쫓아낼 수는 없는데 이걸 예쁘게 볼 리는 없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법무부 인사하는 부서에 있던 그 검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어디로 보내야 얘가 제일 괴로울까 그런 생각을 했었다. 행정 업무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앙지검에서 총무부는 좋은 자리예요. 업무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지만 남들은 어쨌든 징계 비슷하게 먹고 글로 쫓겨난 건데 뭐 지각을 하든 일찍 가든 뭐 아무 그 터치를 안 당하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지경이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총무부 부장을 하시던 이제 선배 검사님이 굉장히 좋은 분이라서 잘 지냈습니다. 어쨌든 그 형식적으로 하는 업무 있잖아요. 그 전자결제가 올라오면 거기 서명하는 거 그런 거도 처음에는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당시 검찰지휘부에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거에서 그러니까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달 있다가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저도 검찰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한 일인데 실망스럽기도 하고 정부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뭐 개인 회사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사표를 쓰게 됐어요. 대한민국 검찰이 욕을 많이 먹지만 엄청나게 효율적이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관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런 데서 안 만드는 이유는 이런 힘 있는 기관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킨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욕망이라는 건 어느 나라나 비슷하고 이게 내가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진 검찰의 수장이다 혹은 고급 고위 간부가 됐다. 그럼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총장도 될 수 있고 법무부 장관도 될 수 있고 뭐 정치권으로 이런 것이 힘이 있을 때는 통제가 안 됩니다. 그거를 자꾸 어사방문수 같은 검사를 만들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검찰의 역할 자체와 권한 자체를 안 줘야 됩니다. 저는 그게 만약에 정말로 그게 가능하다면 선진국에서도 이런 기관을 뒀겠죠. 그래서 공수처라는 관념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검찰이 이게 문제가 많으니까 검찰보다 더 센 공수처라는 기관을 만드는데 이 기관은 정말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서 공명정대하게 할 거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권력이 있으면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선택의 기로가 있고 여기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고 저런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권력기관을 담당하는 사람이 선의를 갖고 일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선의에 기초한 제도가 아니라 불신과 견제에 기초하는 제도입니다. 검사들이 개인적으로 출세하려고 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해도 영향을 미칠 수 없게 제도를 설계해야지 이게 조금만 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해주면 좋을 텐데 이런 희망사항을 갖고 만드는 제도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크게 갔거나 뭐 이렇게까지는 안 따져봤고 가서 그냥 안철수 대표 그 당시는 원장이죠. 안철수 원장님 하신 일을 응원합니다. 뭐 이 정도 하고 올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대선 캠프에 7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하게 됐고 제가 그때 이게 적성에 맞는다는 걸 알게 됐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잘난 척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거기 캠프에 있는 분들도 네가 이거가 맞는 것 같다. 적성에. 너도 좀 해봐라.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하게 됐는데 당시에는 이제 어쨌든 한국 정치의 이 고착화된 그 진영 논리를 깨고 정치를 좀 바꾸자는 안철수 그 후보의 메시지에 상당히 공감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 후에는 많이 바뀌었죠. 근데 어쨌든 저는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다 잘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안 대표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은 가는 길은 많이 다르죠. 저는 이제 역설적으로 87년 체제의 한계가 대통령에게 권한을 몰아주는 거지만 또 반면에 대통령이 진짜 잘하면 정부가 성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뭐 체제 자체 문제긴 하지만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선택을 잘하는 거거든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5년 동안 이것만은 하겠다.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도 나오고 뭐 된다 안 된다. 이 뭐 복지가 중요하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윤석열 정부는 그게 없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어떤 정치의 비전을 갖기 위해서도 경험이 필요합니다. 윤 대통령이 그런 비전을 국민들 앞에 제시할 만큼 정치에 경험이 있으시진 않죠. 그러면 어쨌든 국민의힘이라는 것이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우리나라 가장 중요한 보수 정당이니까 그럼 그 조직 내에서 그런 메시지나 목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하고도 토론하고 대통령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서 우리는 이걸 하겠다. 그 기능이 없는 겁니다, 지금은. 저하고 가까운 친구들이나 저하고 친한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다음번 선거는 나갈 거냐, 또 뭐 나가면 민주당으로 나갈 거냐, 국민의힘으로 나갈 거냐. 이제 뭐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 없는데 어쨌든 제가 정치인으로서 나름 저도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국회에서 4년간 영광스럽게 봉사를 했고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거나 무슨 뭐 아까 입각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되기 위해서 그럴 생각은 없지만 우리 정치를 바꿀 수 있는 한 번 정도의 기회는 다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어떤 기회가 될지 그때까지 열심히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